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4월이에요, 예진 씨.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로 봄이 왔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졸린 거 보니까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른해지면서. 맞아요. 자, 나들이 떠나고 싶은 그 설레는 시기죠. 이 예진 씨는 과거 이맘때쯤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맘때쯤에 뭐 벚꽃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벚꽃 축제 혹은 뭐 벚꽃 거리를 찾아간다거나 뭐.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벚꽃 필 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인데 벚꽃 축제 저는 대학교 때 거의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자, 그럼 벚꽃이 휘날리는 4월의 과거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1968년 4월 4일) 미국 흑인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피살됐습니다. 흑인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테네시주 멤피스를 방문했다가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얼레이가 쏜 흉탄에 쓰러진 건데요. 39년 그의 삶은 짧지만 불꽃 같았습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그는 1955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된 사건이 일어나자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아니, 버스 자리 좀 양보를 안 했다고 체포가 됐다고요? 네, 말도 안 되죠? 아니,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놀랍게도 가능했어요. 1944년에도 흑인 야구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 비슷한 사건으로 제소된 적이 있었어요.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인종차별 정책은 계속돼 왔던 거죠. 결국 미 연방 최고재판소에서 버스 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1963년 미국 워싱턴 평화대행진에서 링컨 기념관 앞에 역사적인 명연설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이 연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맞아요. 이 1964년에는 비폭력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기도 했죠. 1986년 미국 의회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탄생일 즈음인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연방 기념일인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4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을 세운 서재필 박사와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저격한 전명훈 의사. 두 애국지사의 유해가 1994년 4월 4일 40여 년 만에 환국했습니다. 자, 우리 근현대사에서 서재필 박사와 전명훈 의사는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맞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힘쓰셨던 분들이죠. 네. 자, 그럼 그동안 두 분의 유해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이 서재필 박사의 유해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공동묘지 납골당 유골함에 관리되어 왔었고, 또 전명훈 의사의 유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갈보리 천주교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었어요. 미국에서 40여 년 만에 돌아온 유해는 4월 8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을 갖고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는데요. 독립운동으로 인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순국선열. 앞으로도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엔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드디어 유해가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도 지금 노력 중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 먼 타국에서 눈을 감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04년으로 가볼까요? 1904년 4월 4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에서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태어난 이원록. 그는 선비들이 모여들던 할아버지의 사랑방에서
경술국치라는 나라의 암울한 운명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본 유학을 떠난 이원록은 그곳에서 관동 대지진 집단 학살 사건으로 무참히 희생된 조선인과 중국인 수만 명의 억울한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관동 대학살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그런 누명을 씌우면서 이제 무자비하게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글로만 봐도 너무나 끔찍한 역사인데 실제로 그걸 목격을 했더라면 얼마나 참혹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는 곧바로 귀국해서 항일 문화운동에 뛰어들어 조국의 독립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1927년 장진홍 의사가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에 연루돼 형제들과 함께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의 수인 번호는 264.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264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시를 쓰는 독립투사가 됐습니다. 이 264는 1943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시 북경으로 떠났는데요. 그해 여름 잠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 경찰과 헌병대에 다시 붙잡혔다고 해요.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1년여 앞둔 1944년 1월 16일 새벽 5시. 264는 4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중국 북경의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조국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뒤에야 비로소 발표된 유작 광야. 광복을 염원했던 그의 절실하고 처절한 마음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4월 4일에는 생과 사에 관련된 뉴스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출생과 사망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이뿐만 아니라 1973년 4월 4일에는 세계무역센터가 개장됐습니다. 쌍둥이 빌딩 아시죠? 알죠. 네.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테러의 장소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9.11 테러 공격을 받은 그 건물인데요. 당시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그 부지에는 현재는 기념비와 또 새로운 복합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과 있었는데 저녁에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영화가 아니었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죠. 맞아요. 그리고 1938년 4월 4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도로법이 공포되기도 했어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의 도로가 이렇게 구체화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법으로 보면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도로 관련 내용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조선도로령이라는 내용으로 도로 관련 내용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과거로 달려봤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